자, 등기 청구권 오른쪽 갑니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리 가반태 하니까 사람 대 사람, 사법상 권리. 이에 반해서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소 가서 등기 박아주세요.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법원. 따라서 공법. 자, 1번에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 두 개 구별하는 방법. 자,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면 채권적 청구권, 등기 주세요 청구하는 놈이 물권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매매죠. 1번 매매, 갑을 매매, 매수인, 의뢰, 왼쪽 놈,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아가요. 하지만 시험은 2번, 특히 3번 반드시 해요. 매수인들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 사용을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점유하던 매수인이 병한테 팔아 제끼죠. 처분해서 병한테 점유를 넘겨줍니다. 승계시켜줬죠. 그러면 매수인들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상실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외웁니다. 점유하고 있던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던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3번이 정답쯤이에요. 3번. 을은 기본으로 깔리고 3번 점유 상실했는데도 소멸시효 안 걸려. 그러니까 얼마 장난치기 좋아요.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이제는 소멸시효 진행한다. 딱 장난치기 좋죠. 안 걸립니다. 정확히 외우시고. 다음 밑에 4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괜히 넣어놓은 것 같아. 자 2번 그란에도 많아 죽겠는데 기출도 아닌 걸 그죠? 자 2번에 1번 갑을 매매입니다. 을한테 등기 넘어갑니다. 매수인 명이 등기 넘겨줬죠. 을 등기. 그런데 이 매매가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이거 매도인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죠. 어떤 지위에서? 복귀한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예요. 그래서 소유자가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럼 이놈이 답이에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갔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복귀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갑을병 을무효 병무효 정무효. 원래는 각 등기 말소 구해야겠죠. 을병 무효 등기 명인 상대로. 근데 한 놈만 패도 된다겠죠. 현재 등기 명인 두 번째 줄 현재 등기 명인 정을 상대로 소유자 갑은 말소 대신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소유자로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 명의 이전 등기 성질 마찬가지 말소하고 똑같죠. 소유자로서 하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중요하진 않아요. 진정 명의 이전 등기가 등기 말소 대신 하는 거다. 성질이 같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꼭 이놈이 깔리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등기 청구 끝났어요. 등기 청구권은 1번에 2번 3번 소멸시효.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서 하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 복귀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말소에 동그라미 하시고 말소라는 두 글자가 뜨면 99%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 아니에요. 그렇게 찍어도 무난해요. 단 예외가
한 놈이 있긴 있어. 일단 99%는 말소가 나오면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 얘기야. 자, 등기 추정력. 추정력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저기 2번 하나 나왔고 안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출제 대상이지. 자, 중간생각들은 왼쪽에 32가 안 박혔죠? 그러면 올해 출제 대상이란 얘기지. 중간생각 왜 작년에 안 나왔느냐? 31회 때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 작년에는 중간생각 등기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왔죠? 올해는 이제 출제 대상이요. 자, 등기 청구권도 2번 하나 나오고 안 나. 나머지 3번 나올 수 있겠죠. 2번, 1번 나올 수 있겠죠. 항상 32가 안 박힌 놈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 3개는 반드시 하세요.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자, 추정력. 권리적 법 추정 2번. 원인적 법 추정.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자, 기억. 시험 나오죠. 3자로부터 본인 아닌 3자로부터 샀죠. 자, 등기 박았죠. 그러면 이 3자한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 추정. 니은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으면 채권이 있다고 추정. 당신은 돈 빌려준 채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당권 박았겠죠. 이렇게. 대리권이 있다 추정. 채권이 있다 추정.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근저당입니다. 채권이 있다고 추정돼요. 단 근저당은 계속적 물품 거래야 사과 공급 계약이 있어야겠죠. 기본 계약이 있다고는 추정되지 않아요. 근저당은 채권이 있다고만 추정되지 기본 사과 공급 계약 그 기본 계약은 추정해주지 않는다. 외웁니다. 3번 말소 등기도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추정력이 있어요. 말소 등기도 추정력이 있어요. 당신은 저당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겠군요. 자, 중요한 건 기억이죠. 그런데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그러면 내 물권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다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등기가 불법 말소됐으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력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이게 더 잘 나와요. 따라서 말소된 등기에 최종 마지막 박혀있는 이놈은 나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내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불법 말소니까 여전히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 왜? 물권 소멸하지 않죠.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 권리자로 추정. 맞는 지문. 자, 넘깁니다. 등기 추정력이 가장 많이 넣은 놈이 2번에 1번이죠. 이전 등기가 박히면 모든 3자에게 다 추정력이 미치죠. 전 소유자를 포함한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미친다. 추정력 인정된다. 이 말을 기억.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에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물권 변동의 당사자는 소유권 변동의 당사자, 매매계약의 당사자, 갑을을 말해요. 갑에게서 을한테 이전 등기 왔죠? 전 소유자 갑에게도 미친다.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같은 말, 같은 말. 자, 추정력 효과.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상대방한테. 그래서 2번. 자, 난이도 상인데 해봐요. 대리인 을로부터 매매계약후 이전 등기를 박은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아닌 대리인 3자로부터 매매계약후 등기 박았죠. 그러면 이놈한테 갑에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스스로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지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은 상대방 본인 갑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은 스스로 을한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상대방 본인이 병 왜 나한테 나 대리권 안 줬어요. 무권대리야 넘겨. 상대방이 입증.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건 말하면 돼요.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X지문 나왔거든요. 아니요. 등기 바뀐 순간 대리권이 있다 추정. 추정되면 이 사실을 병이 등기 박았죠. 병이 등기 박혀있는 병이 입증하는 게 아니야. 입증은 넘어갑니다. 병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깨지는 경우 이전 등기 추정력은 언제 깨지고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언제 깨지느냐. 이전 등기 을한테 이전 등기 됐겠죠. 매도인 갑이 이미 돌아가신 분 사망자. 매도인 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이죠. 그러면 당신은 세종대왕하고 계약했을 리가 없고 당신은 슈퍼맨이랑 계약할 일이 없죠. 따라서 이 이전 등기 추정력이 깨집니다. 자, 2번.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매매 계약서가 재판해 보니까 진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어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지. 즉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주장을 깨야겠지. 이것도 안 깨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죠? 깨집니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너는 계약서를 위조했구나. 그러면 주장력을 깨버려야겠죠. 깨집니다. 하지만 3번 등기 박혀있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된 행위, 매매 또는 증여,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 형태나 그 과정을 조금 다르게 주장했대. 다소가 뜨죠. 다소가 뜨면 무조건 봐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다르게 주장한 것만으로는 당신 주장력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주장했다?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위조했다? 깨져요. 사망자모임 깨져요. 이런 식으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보존등기 주장력은 언제 깨지느냐? 보존등기는 누가 박아요? 신축자가 박아요. 건물 신축한 원시 취득자가 박는 게 보존등기. 따라서 보존등기 박혀있는 이놈이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네? 그러면 깨집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면 깨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의리, 판사님 제가 신축한 거 아닌 거 맞아요. 저 갑으로부터 샀어요. 입증하려고 하죠. 자,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저 샀어요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지.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에 주장력 인정한다로 끝날까? 깨진다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깨진다로 끝나야 자연스럽지.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 부인해버렸죠? 그러면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 보존등기 명의인이 지가 신축한 게 아니야. 깨지죠. 지는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부인해버려. 깨지죠.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깨지죠. 자, 특별조치법. 강한 추정력. 따라서 2번. 전 소유자 사망 후 격려된 등기라도 특별조치법. 이 5글자가 뜨면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끝나요. 조심해야 돼. 사망자지만 유효로 끝나. 사망자지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력. 사망자로부터 격려됐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저기하고 구별하셔야 돼. 3년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가등기는 작년에 한 문제짜리로 떴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한 문제짜리 안 나와요. 지문 하나쯤 나오면 모를까. 자, 가등기는 누가 박느냐? 채권자가 박아요. 채권 보전 가등기. 그게 빨리 갈 거예요. 오른쪽.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이 등기는 성질, 채권입니다. 왜? 가등기 박은 놈이 채권자니까. 그 다음 채권에만 가등기가 태어나지. 2번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채권이 아니니까. 자, 본등기 받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어.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1번하고 기억. 가등기 박은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중복 무효 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다음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죠. 2번. 가등기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어떤 기본 계약관계,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어요. 그 다음 가등기 의리 박은 후 갑을병 벌써 그래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기죠. 팔아 제끼죠.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지채무자.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현 소유자 병 아니에요.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 자, 4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로 보존된 지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권 나오면 양도할 수 100% 있다로 나와요. 왜? 모든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누라 빼고 다 팔 수 있다겠어. 모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양도할 수 있고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 권자가 붙었죠. 세트야 세트. 권자가 붙으면 다 양도할 수 있다. 상속돼요. 양도 상속이 다 가능해. 세트예요. 자, 본등기 박았죠. 을이 5월 1일 날 가등기 박았고 그 후 6월 1일 날 병등기 한 달 후 7월 1일 날 본등기 박았죠. 가등기 순번을 사용한다고 했어. 따라서 순위는 가등기 박은 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유 순위를 소급시켜줘야 이 병등기를 후바로 밀어버리거든. 그래서 순위는 소급. 그래서 기억.
가등기된 권리를 나중에 본등기 박으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의뢰쟁이도 맞는 말이에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니까. 그러니까 을이 이겨버리지 병을. 그래서 순위는 소급. 하지만 2번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잖아. 본등기 한때. 그래서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3번 따라서 순위가 소급되기 때문에 가등기 후 격려된 모든 3자 등기는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가압류 등기든 모든 3자 등기는 등기관이 샥 직권으로 말소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권 지키려고 가등기 박았죠? 이것 때문에 순위를 소급시키는 거예요. 후바로 밀어버리려고. 직권 말소. 자, 4번. 본등기 박은 놈이 한 달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이 병을 상대로 월세 내는 한 달치 할 수 없다. 병은 한 달간은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 부당이득이 아니죠. 을은 7월 1일자 소유권 취득. 소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놈한테 월세 내는 할 수는 없다.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 부당이득이 아니죠. 자, 마지막 5번. 가등기 권리자 을이 아니 이놈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박은 게 아니라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안 돼. 가등기 박힌 3자 병에 가압류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 3자 등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기소 가죠. 저는 다시 한번 등기 박을래요. 이번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박을게요. 순번을 저쪽으로 가버리죠. 2번을 쓰죠. 그래서 별도의 소유권 등기 박아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다시 한번 박을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박는 순간 제3자 모든 등기 다 말소되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별도의 소유권 등기 박았구나. 그러니까 말소가 안 되지. 3자 등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박을 수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 경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박은 경우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갖고 있어야 또 박지.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야 본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가등기가 참 나올 만한 게 많죠.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하지만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나와요.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배정돼 있어. 등기법. 등기법에서 하시면 돼요. 자, 물권 소멸. 물권 공통 소멸 사유 아니지. 등기 봐야지. 프린트. 등기 보고 마지막 소멸 갑니다. 등기 청구권. 자, 10번.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이지. 등기 청구권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나?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이 말은 등기 신청권이란. 등기 신청권이라. 그래서 X.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죠. 마지막 날려도 돼요. 자, 7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은 내용이 아니죠. 청구권은 사법, 신청권은 공법. 자, 이거 둘 다 흘러갔어요. 정답지문 아니에요. 이런 걸 정답지문 박으면 출제원이 자질이 없는 거지. 자, 12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중심, 범죄 흔적. 아니요. 매수인. 원칙대로 해요. 매수인은 채권자죠? 채권자가니까 채권적 청구권 연결돼야지. 물론 이전 등기니까 다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수인 너는 채권자구나. 채권자가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구나. 13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매수해서 매수인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4번.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 병한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준 경우에는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14번이 정답쯤이에요. 14번이. 자, 15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말소가 떴죠? 말소. 자,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 다음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복귀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X. 16번.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 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 소멸했나 봐요. 자, 그 후 그 부동산을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 가 등기 권리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인지 물권인지 범죄 흔적 말소 Q 말소가 나면 99%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 말소는 기술이 들어간 거고 정확하게 공부합니다. 가 등기 을이에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날라갔죠. 그러면 채권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 가 등기 이제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3자야. 이 취득이 뭘 취득했다는 걸까?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 산 병이야 병. 여기 병. 따라서 얘는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무효가 등기 말소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너 말소가 들어갔구나. 물권의 청구권이겠지? 이렇게 X로 날려버려요. 말소가 들어가면 거기 위에도 말소 들어갔죠. 소유자가 하는 물청. 여기도 말소가 들어갔죠. 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시키는 거예요. 항상 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와 항상 무효등기 말소가 연결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합니다. 물권 청구권. 자, 등기 추정력 17번.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존재도 추정된다. 채권만 있다 추정되지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죠. 흘러갔어요.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인에 대해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도 냈더라고. 항상 전 등기 명인 장난치는데 모든 3자죠. 전 등기 명인에게도 인정되고 그 밖에 모든 3자에게 다 인정됩니다. X. 19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추정력이 원형 주장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없다. 당사자 갑을 사이도 추정력 인정되겠죠. 이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인정된다 그거예요. 자, 20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더라도 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자,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진다로 연결되어져. X. 1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깨지죠. 부인했다면. 신축한 게 아니야. 부인했어. 깨진다. 2번. 전 소유자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사망 후 격려됐으니까 깨지느냐? 안 깨져요. 특별조치법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력. 사망자로부터 격려돼도 깨지지 않습니다. 한 번 흘러간 식으로 나왔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 장난을 쳤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요. 별 3개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없지만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놈들이 있어요. 옳은 지문으로. 그거 골라내야지. 자, 가등기 박습니다. 가등기 3번. 가등기 후 갑을병 머릿속에 그리시고 을이 가등기 박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대.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자, 본등기 박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지채무자 갑에게 제3자 병등기 말소하세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흔적 본등기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요. 본등기 안 박았죠?
아무런 힘이 없죠. 따라서 이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4번 만일 이 토지에 관해서 정명에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면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가등기에게 한 번등기 하기 전에도 이 중복 등기로 무효인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없다.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심 꽉 잡아요. 없다로 끝나야지. 너 X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6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했죠. 자, 왼쪽에서 갑이 밑으로 병한테 팔았죠. 을이 나중에 번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 청구는 행사해라. 병이 아니라 지 채무자인 갑에게. 7번 을은 가등기된 지 소유권 이전 채권을 부기등기 방식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 권 양도할 수 있다. 8번 을이 가등기에게 한 번등기를 박으면 이 을은 가등기 경련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은 가등기 박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 번등기 한때. 그래서 X. 9번 가등기 후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게 한 번등기가 됐네요. 등기관은 이 가압류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직권 말소해야죠. 10번 을이 가등기 박은 후 갑이 정이란 놈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이 나중에 번등기 박으면 이 번등기 박은 을은 저당권자 정을 위한 물상 보증인지에 있게 된다. 자, 머리 씁니다. 어려워요. 가등기 박은 후 갑이 정한테 저당권 설정해줬죠. 그러면 을이 나중에 번등기를 하면 이 저당권 등기는 가등기 후 3자 등기니까 직권 말소돼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날라가. 저당권이 소멸을 말소되기 때문에 가등기 번등기 박은 을은 이 저당권자 은행을 위한 보증인지에 있지 않게 되죠. 저당권이 사라지니까 얘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아니다.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등기 후 격려된 등기가 말소된다. 이거 가지고 풀어가야 돼. 하지만 이거 흘러갔어. 그 다음에 이쁘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답 딱 박아놨어요. 11번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네요. 제3자 명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는 없다. 있다. 이게 작년 32 정답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로 다시 박을 수 있다. 왜? 3자 등기 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약집. 할만하죠? 할만해. 요약집이 달달달 되면 모든 장난치는 거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자, 물권 소멸. 목적물이 멸실했죠. 공통소멸 사유. 당연히 물권은 소멸합니다. 자, 토지가 포락돼서 장난해서 안 할래. 아니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2양 읽었어. 토지가 물에 잠겼죠. 원상복구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성토되더라도 소멸한 정전소유권은 되살아나지 않아요. 자, 소멸시효. 소유권은 영원 소멸시효 그러지 않죠. 점유유지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따로 소멸시효 안 올라갑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100년도 점유권 유지되는 거요. 유지권도 점유하고 있으면 승용차 가지고 있죠. 100년 동안 유지권 살아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저당권, 돈 받을 채권이 살아있는 한 절대 저당권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권만.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 소멸시효 걸리죠. 특히 지역권. 지역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그래서 우리 지역권의 불가분성에서 공유자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키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지역권이 소멸시효 걸리는 거예요. 자, 물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등기해야. 그 다음 지상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담보대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지상전세권을 잡고 있죠. 얘 담보로 대출 받았으니까. 따라서 이 지상전세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지상권, 지전세권을 마음대로 소멸 못합니다.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려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라. 마음대로 포기하면 저당권도 날아가 버려요. 얘 자꾸 목적물이니까.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놈한테 귀속되면 필요 없는 제한물권 오른쪽 놈이 소멸하죠.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은 소멸. 오른쪽 놈이죠. 왼쪽이 갑소유. 을 오른쪽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소멸. 자, 제한물권이 소멸하는데 2번 예외가 있죠. 그러나 혼동이 일어나도 뒤에 놈이 있다면, 지 권리를 붙잡고 있거나 지 후빠가 있다면 지를 위해서 또는 붙잡고 있는 저당권자 3자를 위해서 혼동이라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저당권 목적으로 잡혀있거나 지상전세권 또는 지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다면 혼동이 일어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갑, 토지, 을, 지상권, 병, 이 지상권을 잡고 있는 저당권.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을이 혼동이 일어났죠. 뒤에 놈 병이 있죠. 뒤에 놈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니은, 갑, 토지, 을 1번 저당권, 병 2번 저당권.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자, 뒤에 놈 병이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오른쪽,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어.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뒤에 놈, 가압류 박은 놈이 있죠. 뒤에 놈이 있으니까 이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릴, 주택 임차인 임차권 취득한 다음 이 주택의 3자 저당권 설정. 그러면 누가 혼동이 일어났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뒤에 놈 저당권자 있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즉 앞에 놈이 혼동이 일어났죠. 다. 뒤에 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 3번 갑토지 을지상권 병 저당권.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네. 아, 드디어 병이 처음으로 혼동이 일어났죠. 뒷놈 없죠? 소멸하죠. 그래서 병 나오면 소멸. 의외로 이놈이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더라고. 이놈이. 나머지는 다 흘러가고 물론 정답도 나왔지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병이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한다 끝나야 돼요. 자, 4번 어렵습니다. 갑소유 토지 지상권자 을. 그런데 이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네요. 자,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자, 이유, 지상권자가 소유권 등기는 박았는데 이는 진정한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이죠. 따라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야.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근데 등기는 소유권 등기지만 이 등기는 무슨 양도담보권이죠.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혼동을 소멸하지 않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괄호 양도담보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담보물권이죠. 어렵죠? 어려워.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아니다. 가등기담보법에서 한 문제 맞춰요 이거.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회계한나 무조건 X야.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는 밖에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야. 자, 혼동의 법리가 작동 안 되는 놈 두 놈. 하나는 점유권, 하나는 광업권. 점유권, 광업권은 본권하고 병존합니다. 그래서 혼동의 법리가 작동 안 돼요. 자,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죠? 병존하죠. 제한물권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지. 같이 필요하죠. 광업권도 마찬가지.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제한물권 아니니까 그래요. 자,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혼동이 일어나죠. 이건 경우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을 지상권이 저당권 설정, 을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 경우수는 두 개. 소유권하고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두 놈이 혼동이 일어나죠. 지상전세권하고 저당권이 혼동이 일어나죠. 그럼 뭐가 혼동으로 소멸해요?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일어나면 오른쪽 놈. 오른쪽 놈이 지상전세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오른쪽 놈이 저당권자지. 지상전세권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 2번 갑지상권의 을 1번 저당권, 병 2번 저당권. 을이 갑지상권을 담보로 대출, 병도 갑지상권을 담보로 대출. 자, 그 후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대. 을은 1번 저당권자죠. 저당권과 지상권이 한 놈한테 귀속. 제한물권끼리 혼동. 자, 혼동이 일어난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결론은 소멸하지 않아요.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이유, 뒤에 놈이 있잖아요. 뒤에 놈 병이 있죠. 뒤에 놈이 있으니까
혼동이 일어나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병이 지상권 취득했다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병 저당권이. 그래서 이것도 뒤에 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법칙이 작동돼요. 자, 혼동의 효과 2번 중요하죠.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스톱. 저당권자가 소유권 먹었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인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됐어. 그런데 그 후 이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로 밝혀졌죠.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권 날아가 버렸죠.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한다. 되살아난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부활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말. 혼동으로 소멸한 놈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자, 갑니다. 프린트. 소멸. 자, 1번. 을이 갑토지 지상권 설정. 그럼 갑토지 밑줄하고 을 동그라미 지상권 밑줄 들어가야 돼요. 병이 이 지상권의 저당권. 병 동그라미 저당권 밑줄.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 을이 혼동이 일어났죠. 자, 혼동이 일어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뒤에 놈 병이 있죠. 자, 을이 나오고 병이 나오는데 을이 하면 무조건 소멸하지 않아요. 뒤에 놈이 있으니까. 을의 권리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병만 있으면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 왜? 순서로 해주거든. 순서로 안 해주고 병이 갑토지의 지상권, 을이 이 지상권의 저당권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갑을병 순서로 가야 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갑을병이 배치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뒤에 놈 병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X. 2번. 갑토지의 을이 1번 이렇게. 병이 2번. 순서로 가야지 갑을병이. 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자,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뒤에 놈 병이 있죠. 소멸하지 않죠. 3번. 갑소유 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B가 토지 소유권 취득. B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B는 지가 꼬레비죠. 자기 뒷놈이 없죠. 소멸한다. 4번. 갑토지의 을 지상권. 그 후 이 토지의 저당권 취득한 병. 자, 을은 지상권자고 그 후 병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험 지문이 순서대로 안 하고 저당권 취득한 병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짝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심을 잡아야 돼. 갑토지 을 지상권 병 저당권이에요. 자, 병이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 취득 혼동이 났죠. 병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야지. 지 뒷놈이 없으니까. 앞에 놈 을만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읽고 갑을병 배치시키고 을이 혼동이 났는지 병이 혼동이 났는지 할 수 있어요. 5번.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한 놈한테 귀속.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없어.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자, 점유. 동그라미 2번. 건물 소유자가 언제나 부지 점유자입니다. 설사 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인데 아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 그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부지 점유자예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부지 점유자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철거 토지인도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 점유보조자. 이놈은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죠. 단 4번. 보조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상대방도 안 되지만 뭐는 가지고 있다? 자력구제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가 라면 한 박스 훔쳐가는 도둑놈을 잡을 수 있다.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부부가 불법 점유합니다. 소유자는 부인, 처를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처는 보조자가 아니다. 남편과 공동 점유자다. 자, 간접 점유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갑이 을한테 지상, 전세, 임대차, 기타 관계로 물건을 점유하게 하죠. 직접 살고 있는 직접 점유자, 지상, 전세,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 소유자 왼쪽 놈, 설정자, 임대인을 간접으로 점유한다.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는 되게 중요해요. 민법에서.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로서 점유자고 갑 주인도 소유자도 간접으로 점유자죠. 그래서 4번 이거 엄청나게 나오지. 간접 점유자는 주체도 되고 상대방도 되죠. 현재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점유자니까 상대방 돼요. 자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 이런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죠. 전전세 전대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이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즉 임대차 계약 꼭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즉 임대차가 무효를 하더라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계약이 무효더라도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성립한다 얘기예요. 자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반대요. 반대.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있죠.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현재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없어. 보조자는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어. 보조자만 한 번 나왔어. 보조자만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편의점 알바는 도둑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보조자는 그래 알바 자력구제 이거 도둑놈 잡는 거지. 잡을 수 있다. 상속인 점유권 권이죠. 다 양도 상속인에게 이전 상속됩니다. 점유 모습 가장 중요하죠. 앞 동네에서 소유의사 자주 소유의사 없다 타주. 자 1번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따라서 맨 밑에 권원의 성질상 매수인은 자주. 다음 페이지 한 장 일단 넘겨봐. 5번 권원의 성질상 지상전세 임차인 같은 직접 점유자 점유는 타주인 거예요. 그래서 권원의 성질상 매수인은 자주 세입자는 타주. 자 이제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런데 잘 모르겠어. 불분명해 권원이. 그러면 좋은 점유 자주로 추정되면 스스로 이 사실을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세트죠. 자주점유임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상대방이 너 타주야 반대 사실. 자 이제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이번에 1번 괄호 악의의 무단점유 도둑놈이죠. 나는 자연이다 하는 놈들. 악의의 무단점유 소유권 취득의 원인 될 수 있는 계약이나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개시한 놈. 악의의 무단점유자. 자 악의의 무단점유는 지한테 본권 없음을 알고 점유하지. 이거 원래 자주예요. 원래 자주야. 도둑놈도 자주죠.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하니까 소유자 배척하고. 하지만 우리 대법원 2000년에 어마어마한 판례를 내버리죠. 이 대법관이 교과서를 깨버려요. 가끔 보면 대법관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 대표 이중매매 불법원인급여 채권인데 깨버렸죠. 그 사람도 엄청난 대법관이고 이 사람도 엄청난 대법관이에요. 교과서에 부동산 아니 도둑놈도 자주해요. 교과서에. 근데 이걸 깨버렸어. 순전히 이유. 너 취득시 안 줄 거야. 나는 자연이다. 맨날 테레봤거든. 미워 죽겠어. 남의 부동산을 무단정간 놈들이 소유권 먹는다는 게 그 대법관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깨버려야겠다. 자주를. 이유를 못 댔지. 그냥 깨. 그냥 깼어요. 왜 깨지는지 이유를 못 대. 왜? 틀리니까. 원래 자주예요. 자주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자주인데 자주라고 이제 인정이 안 되지. 그 이유를 못 대요. 그냥 깨진다 이렇게. 그 판례가 이유가 없어. 그냥 깨집니다 이렇게. 순전히 취득시 안 주려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쁜 놈들은 다 자주를 깨버려요. 한번 개시됐지. 분명히 매수인 자주야. 성질상. 근데 취득시 안 줄 놈들 나쁜 놈들은 자주 아니 타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따 매수인도 일정한 경우 성질상 자주야. 매수인은 소유사로 주면 하지만 취득시 안 줄 놈들은 타주야. 취득시 안 줄. 취득시효랑 연계를 시켜버려요. 자주 타주를.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는 이제 자주 추정이 깨진다. 타주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된다. 취득시효에서는 이게 나오죠. 악의 무단점유는 점유 취득시 할 수 없다. 타주니까. 자 하지만 3번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자주 추정이 깨지지 않는 경우 두 개가 나와요. 1번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정답 지문이요. 장난도 엄청 잘 쳐. 자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 법원에서. 판사님 저 샀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 사실 인정되지 않았죠. 괜찮아. 여전히 자주. 괜찮아. 주장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주로 번복으로 나오더라고. 번복되지 않아요. 자주 주장이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으나 비록 인정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자주야. 그 다음 2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점유자 패소합니다. 괜찮아. 저도 괜찮아. 여전히 자주. 깨지지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점유자는 비록 지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이 안 돼. 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점유자니까. 점유자로 시작되죠. 지읒. 같은 종씨니까. 같은 종씨니까 자주. 지읒 연결해요. 기술 들어갔지. 기술. 마지막은 기술 들어가야지. 점유자가 주장했지만 인정 안 됐어. 점유자가 소송 제기했지만 졌어. 괜찮아. 자주. 이게 이해. 괜찮아. 이게 이해. 구체적으로는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입증에 실패해도 괜찮아. 1번. 그 다음 점유자가 소송 제기한 판결문이 네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지 점유자 너는 소유자한테 뭔가 넘겨라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주예요.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게 이유. 기술 들어가도 돼요.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자주주장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는 타주로 바뀌느냐는 같은 종씨구나. 점유자가 지읒 자주. 점유자가 지읒 자주로 끝나야 돼요. 주장 깨지지 않는다. 자, 성질상 자주. 매수인은 성질상 자주죠. 당연히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서로 점유하겠죠. 자, 그런데 갑을 매매가 무효네요. 무효사실을 몰랐어. 그러면 봐줘야지. 선의자니까. 그래서 무효임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타인권리 매매 매수인. 타인권리 매매 유효죠. 따라서 아무런 잘못 없어요. 따라서 이 사실을 갑 토지가 아니라 A 토지만 알면서 사도 여전히 매수인 자주입니다. 자, 4번. 옆집 땅을 지 땅으로 믿고 20년간 점거해버렸죠. 자, 취득시효 소송 제기합니다. 판사님 저 옆집 땅을요 제 땅으로 알고 20년간 점유했어요. 취득시효 먹여주세요. 진짜로요? 불법 점유 아니고요? 물어봤죠. 예, 진짜로 오해해서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그러면 이 말을 믿느냐? 사람 말 안 믿는다고 했죠? 판사는 검사는 사람 말 안 믿어. 면적 기준, 면적. 침범한 면적이 많이 침범했느냐? 그런대로 적당히 침범했느냐에 따라 면적이 그런대로 많이 침범 안 했어. 그러면 봐줍니다. 착오란 말을 넣죠. 아하, 역시 당신은 면적 범위가 작기 때문에 당신 말대로 착오로 점유했군요. 취득시효 드릴게요. 그래서 착오로 이 단어가 뜨면 봐준다는 얘기죠. 당신은 착각, 고의가 아니군요. 그래서 자주 취득시효 줄여. 취득시효랑 연계시켜요. 자, 성질상 타주 1번이 제일 잘 나온 거예요. 지상, 전세, 임차인,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세입자들은 소유서 없죠. 남의 부동산 살고 있으니까. 성질상 타주. 자, 매수인인데도 이제 취득시효를 연결시켜버려. 갑을 매매인데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인 줄 알고 산 거야. 그러면 판사가 욕합니다. 너는 무효인 줄 알면 샀어. 이 나쁜 놈이네. 따라서 당신 취득시 안 줄 거야. 왜? 나는 대법관이니까. 그래서 알며 샀다. 무효임을 알며 이 단어가 뜨면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타주로 가는 거예요. 왜? 취득시 안 주려고. 매도인한테 처분권한, 즉 소유자 아닌데 처분권한 없음을 알면서 너 등기 넘겨받은 거야. 매매는 가능해도 등기 넘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샀어요. 당신은 타주입니다. 타주입니다. 자, 3번.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어. 판사님 저 오해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면적이 상당히 침범, 상당히 초과했다면 취득시 안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가 상당히 침범. 이놈도 매수인이죠. 원래는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로 가야 돼. 근데 취득시효랑 연결시켜버려. 당신은 상당히 침범했기 때문에 타줍니다. 즉 취득시효 안 줍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4번. 타인 토지 위에 묘를 설치했죠. 20년 버티면 본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시효합니다. 하지만 그 묘 밑에 있는 기지, 토지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왜? 무단점유니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묘 설치했죠? 본묘기지권은 취득시효. 하지만 묘 밑에 있는 그 남의 토지 있죠? 토지는 취득시효를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악의 무단점유죠. 타주. 그 다음 명의수탁자. 부탁했죠? 직가 아닌 줄 알면서 점유. 따라서 이것도 타주. 취득시효 안 주려고. 절대로 수탁자한테 소유권 안 줍니다. 왜? 신탁자가 갑이거든요. 수탁자가 20년 버티면 취득시효 주겠어요? 가진 자들이 다 신탁자인데 대법관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절대 취득시효 안 줘요. 그래서 수탁자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돌려받게 하죠? 불법원인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절대 취득시효 안 줘요. 그래서 수탁자 점유는 타주. 남의 부동산인 줄 알면서 점유했어요. 다 악의 무단 점유로 4번, 5번을 밀어버리면 돼요. 남의 토지인 줄 알면서 묘 설치했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토지는 타주. 수탁자 등기만 부탁받아서 하고 있죠. 직가 아니란 걸 알면서. 따라서 타주. 수탁자 타주. 타인 토지 분묘기지권 토지 점유는 타주. 토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구별해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 하지만 묘 밑에 있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얘기요. 묘 관리만 하세요. 그거요. 소유권은 안 먹여줍니다. 절대로. 자주에서 타주로 1번. 자주에서 타주로 팔합니다. 매도. 그러면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매도했으니까 이제 넘겨줄. 여기서 중심 단어는 인도 의무예요. 매매했으니까 넘겨줄 의무, 인도 의무. 그러면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 인도 의무가 범죄 핵심. 2번. 갑 건물이 경매로 날아갑니다. 낙찰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갑은 경락인한테 지 아파트 넘기고 이사 가야죠. 따라서 경매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 갑의 점유는 그동안은 내 집이었는데 경매로 날아갔죠. 매도하고 똑같아요. 매매든 경매든 팔았다 경매로 날아갔다. 이제는 넘겨줄 의무. 따라서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자, 3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너 임마 내 땅 내놔. 당연히 소유자가 이겼죠. 점유자 패소. 점유자는 우리 시험에서 항상 져요. 본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점유자는 지 집으로 살다가 주인이 쳐들어왔죠. 소유자가. 졌으면 넘겨줄 의무를 부담해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판결문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저 토지를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떠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왜? 소유자가 무슨 소송을 제기했겠어? 저놈한테 내 땅 돌려주게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판결문 때려줘요. 점유자는 넘겨줘라. 인도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결 재판 끝난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돼요. 아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하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게 결론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소유자가 이건 판결문을 알아야 이걸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판결문 구조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토지 반환하라. 이렇게 떠요. 판결문이. 그러니까 인도의무 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매매, 매도, 경매, 인도의무 동네가 같아져 버렸죠.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걸 엎어요. 점유자가 자주죠.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했죠. 소유자가 그럼 자주 엎어 타주로 전환돼요. 아까 그걸 중심 잡고 이걸 엎으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로 하시든지 여력이 되시면 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했다면 판결문 구조를 알아야 돼. 너는 반환하라라는 인도 의무 판결이 뜨는구나. 따라서 넘겨줄 의무니까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되겠구나. 아까 점유자가 하면 자주니까 너는 타주겠구나. 이렇게. 없는 방법도 좋아요. 자, 타주에서 자주. 이번 반대죠. 새 살다가 사버리죠. 그래서 타주점유자, 세입자가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원으로 이제는 샀죠. 그러니까 타주에서 자주로 소유의사 점유 떴어. 범죄적 소유사 점유했죠. 그 다음 자기한테 점유를 시킨 주인 갑한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소유의 의사 점유, 소유의 의사 표시. 어찌됐든 타주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고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점유든 표시든 떴죠. 그러면 자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2번 중요하진 않지만 타주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대요. 타주 점유자가 남의 땅에 건물 축조하고 대장에 등재했대요. 자, 이거 했다고 해서 자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걸 소유의 의사 표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정확하니 소유의 의사 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소유의 의사 이게 정확히 떠야 자주로 전환되고 두루뭉실, 등기 박았다든가 대장에 등재한 것만으로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정확히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든지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했든지 반드시 소유의 의사 이 5글자가 떠야 돼요. 그래야 타주는 자주로 전환. 단순히 타주 점유자가 지 앞으로 등기 박았다. 타주 점유자가 건물을 올리고 대장에 등재했다. 소유의 의사 말이 안 뜨죠. 그러면 절대 자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2번이. 버리실 분은 버리시고. 우리 기초로 한 번쯤 나왔으니까. 자, 선악 여기만 보실게요. 선의, 악의. 선의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죠. 본권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악의는 본권 없으면 알면서 본권이 있다 믿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난이도 상 지문을 해결해요.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의, 본권 없으면 알면서 악의. 오늘 오후 문제 이걸 정확히 외워졌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본권 있다 믿고 본권 없음을 알고 본권 있다 믿고 선의. 빨리 훈련. 본권 있다 믿고 그러면 선의로 딱 바꿔쳐야 돼. 본권 없으면 알고 빨리 악의로 바꿔쳐야 돼. 악의로. 우리는 한자로 공부하니까 한글을 빨리 바꿔치는 훈련.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 그 지문이. 자, 선의. 본권이 있다 믿는데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잘못 없을 수도 있고 항상 과실 무과실은 선의에만 나와요. 선의. 악의는 나오지 않아요. 됐어요. 10분간 쉬고.